통하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통하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 통받는 얼룩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통 소롱 누나입니다. 호통. 지금 또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스튜디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이 스튜디오 여기 오늘 처음 들어와 봤는데 모모모 PD도 같이 안에서 저희를 조종하는 이 기운이 물씬 여러분한테도 막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모모모 PD와 함께 네 사람이 이 좁은 공간에 어깨를 맞대고 저희도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양이와 또 저희와 통하고 싶다면 이리로 와주세요. 지금 당장 페이스북 키티피디아 페이지 통해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KITTIPDIA 아시죠? 해시태그 샵 키티피디아 통해서 참여, 제보, 질문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TNR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예고한 대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사연이 있어요. 또 이제 저희 또 사연으로 풀어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예. 네네, 사연 전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리딩? 예, 사연 전문가. 리더. 읽어주는 남자. 예, 사연 읽어주는 남자. 얼룩아범. 사당동 Y님께서 보낸 사연입니다. 동네가 많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어요. 네, 그러게요. 네. 처음으로 이제 모모모 PD께서 자기 주변 지인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강남 쪽으로. 예. 예. 사당 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자, 사당동 Y님의 사연 읽겠습니다. 집 근처에 남편과 자주 가는 밥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끔 밥 먹으러 오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가끔 밥을 주시고 사장님은 고양이를 딱히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고양이가 사람으로 치면 참한 스타일의 고양이였거든요. 보고 싶다. 예, 참한 스타일 고양이는 스타일. 도대체 뭘까요? 아무튼 새색시 같은 건가? 네. 뭐지? 이렇게 많이 안 앵앵거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랬나 보죠. 예진아 씨 같은 그런 느낌의 고양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청순하고 참아. 예, 우리 싶다. 다들 머릿속에 이제 참한 고양이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사연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드나드는 걸 그냥 두신 듯 싶었습니다. 참하니까? 그렇죠. 딱히 안 좋아해도 애가 뭐 참하니까. 참아, 예진아 씨고 뭐. 예. 얼마 전에 그 고양이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블루컨이. 얼마 후 근처에서 아기들을 낳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꼬물거리는 애들이 생기자 식당 사장님이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손님 있는데 시끄럽다고, 장사에 방해된다고. 그때부터 어미와 아이들이 있는 곳을 아예 막고 쫓아버리려 하시는 겁니다. 갈수록 그 사장님의 박해가 심해져서 제가 구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딱히 동물을 데리고 있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거든요. 아이고. 어미와 아이들을 구조해서 어디다 맡겨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맡겨야 할지, 어떻게 맡겨야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요. 구조해서 동물병원에 많이 맡기시던데 아무 병원에나 괜찮나요? 이제 서롱 누나가 굉장히 힘들어할 만한 사연이네요. 적고 있어요. 좀 줄 어디에 알려야 하죠? 혹시라도 해코지 하시기 전에 제가 데려와야 할 것 같은데 데려오는 방법,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데리고 있을 방법 알려주세요. 이게 현실적인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사장님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그쵸. 뭔가 생존이 위협을 받는 아이들을 구조를 하고 싶다. 우리 집은 근데 데리고 있기가 좀 많이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딱 이 사당동 Y님과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얼룩이가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그때 그러셨죠. 예. 거기 이제 사장님 사모님은 얘들이 아이를 낳으니까 얘가 이제 싫어지고. 저도 이제 집에다가 고양이를 또 들이기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얼룩이는 저는 운이 좋게 나중에 이제 이사를 나올 수 있게 돼서 저 독립을 하면서 얼룩이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또 이제 저와는 달리 사당동 Y님은 그럴 형편이 안 되시는 거죠. 새끼들은 꼬물꼬물하지 어미 고양이도 있는데 다 그냥 한 대로 내쫓으려고 하는 상황을 내가 알게 되면 이거 진짜 내게 난감할 것 같아. 다 데리고 가지 못하고. 그렇죠. 절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동물병원 이제 다닐 때, 아나키아라 데리고 다닐 때 까만 고양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더니 구조가 돼가지고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마 찾느라 제가 저런다고. 근데 한참 뒤에 가니까 이제 걔가 없어요. 저는 걔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누군가가 그럼 그 아이를 봐가지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왔고 이 수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구조돼 왔다. 뭐 입양이 뭐 되면은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시스템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게 또 이제 지역마다 혹은 동물병원마다 또 이렇게 다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부천 사는 친구인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좀 희한한 게 이 고양이는 지가 걸어서 지발로 동물병원에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황당하다. 어미 품에서 나와서 이제 막 독립을 할 무렵에 지가 지발로 동물병원에 들어와서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는 또 이제 길냥이를 이렇게 업어서 키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이가 혹시 있나요?라고 물어보러 갔다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업었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운 좋은 만남 이렇게 정말 딱 마주치게 되고 저나 제 친구 같은 사례는 이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 드리고 둘째는 이분이 강사신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학생 중에 저희 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선생님 혹시 입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그래서 그래 모르겠는데 막 이랬더니 갑자기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거야. 뭐야 그게? 근데 처음엔 그랬대. 근데 이제 점점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가 외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가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또 업어온 케이스예요. 케이지에 있는 유기 동물이다. 그러니까 또 가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티거하고 밀키스예요. 이름이 하얀 애가 먼저 데리고 온 애가 밀키스고 티거는 이제 그 치즈 탭인데 잘 살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없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내가 이 유기동물을 구조하면 또 그런 식으로 또 새 주인 만나서 잘 입양이 되겠지. 그런 건가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한참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소령누님은 또 이제 원기욕을 쏘시듯이 길을 모으고 계시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막 서핑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소령누님네 병원 앞에도 그렇게 고양이가 그래도 난 양심이 있어. 나는 우리 고양이 키우다가 그래도 정말 유명 미녀 수의사님이 계시는 병원 앞에 내려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내려놓는 이 어머니들이 있었죠. 지금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카메라 CCTV 밖에 4대 있고요. 24시간 그리고 세콤, 캡스 다 돌아갑니다. 저희가 앞에서 얼굴 이렇게 알리고 싶으시면 저희 병원 앞에 내려놓으시면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앞에서 깔깔거리던 거는 지금의 이 분위기 이전에 폭풍 전야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요. 예, 소령누님 가지고 웃고 있었어요. 예, 소령누님 마이크 잡으시고. 뭐 아니에요. 일단 하당동 와이님 단단히 와이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상 되게 안쓰러운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구조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차적으로 이제 아이가 만약에 아프다라고 하면 우선은 동물병원을 가시는 게 맞겠죠. 동물병원에 가셔서 아이의 치료가 먼저 급한 건데 그냥 길에 있는 아이를 구조해서 여기 이 길에서 주웠으니 제가 얘를 뭐 돌봐주세요라고 병원에다 얘기하면 동물병원에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은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곳이지 뭐 길에 있는 모든 동물을 돌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동물병원은 보호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모든 동물을 다 걷어서 저희가 돌봐준다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물병원은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곳이지 모든 길에 있는 동물을 다 이렇게 뭐 걷어다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당연히. 어떤 거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양이가 거의 11마리, 12마리가 됐죠, 이제. 그러고 집 그 안에서만 사는 아이들이 그만큼인데 얘네들이 그냥 뭐 한 달 정도 데리고 있다가 다른 데 보낼 수 있거나 그렇게 안락살 한다거나 하면 뭐 10마리가 아니라 뭐 100마리도 키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데리고 있는 이상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수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그냥 너도나도 그냥 이렇게 동물 키우는데 하나 정도 더 보태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병원에다가 맡기시는데 저희는 일단 유기동물을 받지 못해요. 저희 여건상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리면 의외로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맡아주지 않느냐. 1차적으로 아이가 지금 당장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저희가 내치지 않죠. 그런데 그냥 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아달라. 맡아주는 거 하루 이틀 정도 만약 임시보호할 곳을 찾으시는 동안에 맡아주는 건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를 서로 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맡아줄 수 있겠지만 그냥 무작정 내가 주웠으니 여기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전국의 많은 그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기동물들이 그렇게 왔어요. 제가 본 그 병원처럼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그 경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저는 반드시 입양됐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왠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유기동물 보호협회로 가고 뭐 예를 들면 며칠이 지났다가 안락사가 된다거나.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 싶어요. 대부분 이제 지금은 유기동물 보호센터라는 게 생겼죠. 지역마다 연계되어 있는 동물병원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www.animal.go.kr을 치시면 거기에 이제 습득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조를 한 아이를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내 지역에 어디에 가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보호센터라던가 아니면 그 보호센터와 연계된 동물병원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구조된 아이를 맡기게 되면 거기에서는 7일 동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7일 동안 이 아이에 대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얘가 이제 주인을 찾는다라는 공고를 하고 열흘이 지나서도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그때 입양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이제 그 구청이나 지역 내로 그 지자체에 해당 보호센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입양을 보내든 아니면 안락사를 하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포인핸드라고 이거 제가 어플리케이션이군요. 네네 혹시 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뭐 서울특별시 전체 고양이 자기가 이제 검색해서 볼 아이들이 있어요. 유기동물이나 구조된 아이들이에요. 너무 많죠. 이게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됐나 사실 다 새끼들이고 뭐 박스 안에 한 6마리가 같이 구조되는 경우도 있고 뭐 막 심지어는 이래요. 상수동 나들이 쫄면 뒷창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태 안 좋음 이런 거 상태 불량 뭐라든지 하지 골절 뭐 그리고 뭐 보면 여기 하늘나라 이제 간 애들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교통사고 당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혹은 수십 마리씩 들어오는데 입양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입양이 안 되는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도 뭐 무한정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안락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보호소를 욕할 수가 없는 게 들어오는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이걸 돌볼 수 있는 사람과 예산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물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소명 의식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규모로 들어오니까 정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불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냉혹한 현실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TNR 이런 거를 하지 않나요? 제가 어디 합정동인가 어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귀가 저 옆에 있는 분이 알려주셨어요. 약간 잘려 있다고 그래요. 그런 표시가 돼 있다고. 저희 집에도 얼룩이도 한쪽 귀가 잘려 있어요. 끄트머리가. 그건 TNR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TNR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죠. TNR을 되고 나서 그게 회복될 무렵에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었어요. 사실 조금 더 일찍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지금쯤 이제 양쪽 귀가 다 고르게 예뻤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먼저 행동에 나서지 못한 것. 물론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농담삼아 동교동 짝귀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한쪽 귀를 이렇게 잘라놓잖아요. 끄트머리를. 네. 그게 이제 수컷은 안 그렇고 암컷만. 아니에요. 모든 동물은. 그런가요? TNR
완료. 네. 이거죠. 모든 중성화한 고양이는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다 한쪽 귀 끝을 자르죠. 그럼 시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TNR을 시키는 건가요? 네. TNR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TNR에 대한 역사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하던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길고양이들은 유기동물이 아니고 밖에서 원래 살고 있는 동물이다 보니 관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개체수, 지역 내에 있는 개체수를 일정한 숫자로 조절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오랜 그 경험이랑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축적되어 온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이제 지금은 자리를 잡은 거예요. TNR, 그러니까 트랩, 뉴털드, 그다음 릴리즈예요. 뭐냐하면 잡아서 그러니까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를 한다라는 그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공용어예요. TNR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진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2008년도에 그 TNR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뭐 한강맨션 고양이 사건 혹시 아세요? 예, 알죠. 네. 그때 그 길고양이 문제가 처음으로 좀 이렇게 막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됐었고, 그 시작은 민원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잡아가라. 잡아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라라고 했는데, 한강맨션 고양이 사건들이 이제 대두가 혹시 되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소개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거였죠. 그 맨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너무 싫고 고양이가 우린 너무 싫다 해서 이 고양이를 처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지하실로 이제 고양이들을 다 유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하실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죄다 시멘트로 발라서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하자면 이제 아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게 그 맨션에 그 당시 거주하고 계시던 사람들의 플랜이었던 거고요. 그게 언제라고요? 2008년이요. 얼마 2007년, 2008년.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아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거 2006년이었죠. 2006년에 사회적인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때 그 지하실,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고양이들이 그 빌라에 지하실 같은 데 주로 많이 이제 아이들도 낳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뭐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끄럽다, 뭐 배설물 때문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막 폭주를 하면서 그 정말 일방적으로 고양이를 생매장시키는 셈이죠. 시멘트를, 그러니까 나오는 통로를 다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다 막아서 애들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동물 단체와 캣맘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이제 사람의 대립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보다는 지금은 좀 더 인식이 좀 많이 나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길고양이는 공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잡아 없애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쥐약을 놔서 쥐를 없애듯이 잡아 없애야 되는 살처분 대상으로 생각이 됐던 거예요. 살처분. 네, 우리 모기나 뭐 파리 잡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서 이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아예 그 왜 지하실에서 어떤 동물단체 대표님은 아예 들어가서 이 애들을, 왜냐하면 얘네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버티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여자 미쳤나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아내는 시기였는데, 아마 그게 다 막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를 했던가 반만 성공했던가 그런 시기여서, 저는 되게 그거 정말 보면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 동네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되게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었어요. 그게 어떤 뭐 사람의 인성이랑 이런 거, 뭐 지식의 교양의 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이런 걸 떠나서 그 어쨌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생명이나 생명을 가진 존재를 대하는 방식에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거였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약간 반걸음 정도 이제
한 발짝 앞서긴 했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길고양이를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관리를 하자. 이게 아니라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TNR이 도대체 딴 데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 야, 외국에선 길고양이 다 중성화 시킨대.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된 거예요. 그냥 사업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걸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도 아니 그 서울시 내에 있는 그런 부서도 마땅히 없었고 교육도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그 이후에 마구잡이로 들여서 그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졌고 그럴 것 같은데요. 또 포획을 하고 아이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뭐 마구잡이로 잡잖아요. 네. 애기 고양이든 엄마 고양이든 뭐 다 잡아가지고 이제 중성화를 시키러 그런 병원에 보내면 그 병원에서조차도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약속이라던가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2개월, 3개월 된 고양이가 중성화가 된 채로 또 금방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요도가 다 발달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종로구 삼청동 길냥이 사건이라고 하니까 좀 점점 무거워져서 제가 좀 다시 사회면으로 돌아갔네요. 네, 그런데 그게 2012년인가 11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게 아기가 2달 550g 정도, 600g 정도가 안 되는 그 아기가 배가 이제 열린 채로 쓰러져 있는 게 발견이 되면서 문제가 됐고 귓끝이 잘려져 있었던 걸 봤을 때는 수술 후에 제대로 케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방사를 해버린 거죠. 암컷들은 어쨌든 복강을 열어서 배를 열어서 중성화를 하는 거라 수컷이야 금방 방사를 한다고 해도 뭐 잘 버틸 수 있는 뭐 기회가 있겠지만 얘네들은 몸도 못 추스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숙하지 않은 그런 그렇죠. 어린 고양이는 다시 돌려보내도 되는 건데 이게 뭐 돈만 밝히는 수의사다 이런 소리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하는데 거기서 물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건데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공무원과 이들의 소통의 문제에서 얘를 돌려보내도 되는지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사실 뭐 이거 중성화한다고 돈을 얼마나 뭐 대단히 받겠어요. 그 애들 보낸다고 해서 돈이 대단히 뭐 엄청난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저도 되게 비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일단 데리고 와서 이게 캣맘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럼 다 수술해서 보내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잡는 사람 따로 밥 주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이 사람 넘기는 사람 따로 또 수술하는 사람 따로 다시 또 돌려보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되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또 따로 공무원은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돼서 이제는 좀 더 단단하게 이제 매뉴얼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암컷 고양이를 중성화를 하고 나면 3일에서 5일 정도는 케어를 한다. 네. 그렇게 하고 방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이제 잡은 전 거고요. 초반에 그런 매뉴얼도 없어서 그냥 배가 열릴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시작의 발단이, 그러니까 발단이 뭐였냐가 문제인 거죠. 얘네들이 살처분 대상인 거라고 생각을 하던 그 인식에서 그냥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TNR이 생긴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고양이들의 삶의 질 관리라거나 뭐 그런 공존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소라 누나 이야기처럼 민원 처리였기 때문에 사실 고양이들이 회복될 만한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구청에서 민원의 거의 반 이상이 옆집에 지금 고양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고 있으니 잡아가라. 고양이 잡아가라는 민원은 넘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잡아다가 죄다 살처분을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떠밀리면서 이렇게 나온 그런 대책이라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많이들 아직도 그렇대요. TNR에 대한 민원보다는 아직도 잡아서
없애라, 잡아가라라는 그 민원이 2배 이상 많다고 해요. 실제 민원에서. 근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는 비용보다 중성화를 해서 방사를 해주는 TNR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개체수를 줄이는 거에서도 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연구로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다 잡아서 다 없앴어요. 고양이를 없애면 다른 곳에 고양이들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요. 또 남아있는 고양이들이 계속 출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수는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얼추 비슷해지게 되니까 그냥 TNR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되게 검증된 방법이고요. 저는 어떤 국가가 왜 아직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야 뭐 아니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OECD 뭐 이러면서 막 경제 규모가 막 이래서 막 이럴 때 기준이 글쎄 저는 고양이 키우기 전에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동물들에게 혹은 약자에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책이 벌어지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만한가,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권리들이 얼마나 보호받느냐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TNR 얘기를 하면서 역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야. 무슨 개발도상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너무 선진국 병 있잖아요. 우리 선진국이었으면 그렇죠. 좋겠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네. 갈 길이 먼 거죠, 사실 아직까지. 일단 그 지금 아나 어머니께서 완전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셨는데 잠깐 눈물을 흘리고 잠깐 오겠습니다. 네. 일단 그 아까 사당동 와이님의 얘기에서 이어가자면 그 고양이를 구조를 하고자 할 때 이제 안타까운 건 우선은 아이들을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보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거기 보내는 게 힘들다면 주변에 좀 알아서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다니시는 동물병원에 좀 상황 얘기를 하고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임시 보호라던가 며칠, 2, 3일이라도 임시 보호를 좀 부탁을 해서 네네. 하고 빨리 다른 이제 입양을 보낼 때를 알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물병원이 만사 오케이.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예,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같고 안 되면 이웃분들한테라도 우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마음만큼 구조가 쉽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가봐야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네, 근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연계된 동물병원들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를 중점적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www.animal.go.kr 검색하셔서 지역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렇게 좀 안내되는 연계 병원들이 있으니까요. 거길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사당동 와이님처럼 이렇게 동물을 그러니까 고양이를 밥을 주고 돌봐주시다가 관계를 맺었는데 얘가 중성화가 안 돼서 새끼를 낳고 그러면 그 아이들까지 케어를 해주는데 벅차서 당장에 구조를 하고 싶어도 뭐 아이들까지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밥 주는 캣맘들이 꼭 TNR에 대한 인식이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 많이 이제 노련하고 많이 아시는 캣맘이나 캣데디 분들은 TNR에 대한 고려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참 잘 몰라서 그냥 단순하게 고양이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초보 캣맘들은 TNR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중을 위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중성화가 반드시 필수예요. 자주 접촉을 할 수 있거나 어쨌든 캣맘이 잡아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전화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TNR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예전에 구청에 지금은 일단 구청 TNR이 있죠. 포획 담당자한테 맞춰서 이렇게 뭐 날짜를 맞춰가지고 포획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역 내에 뭐 구청에 전화하셔서
그 TNR 사업에 대한 거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의 사비로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카페나 캣맘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서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에는 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그러니까 catcare.or.kr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는 정회원에 한해서 암컷은 3만 원, 수컷은 10,000원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네, 일단 구청이나 이런 데에 뭐 동구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TNR을 했을 경우는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얘가 갔다가 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캣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그다음에 그 동물단체 카라에서 TNR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훨씬 더 꼼꼼한 편이라고들 해요. 이제 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입원을 하는 기간도 좀 적절하게 딱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대신에 빨리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셔가지고 입원이 안 되면 다음 해라도 해보시는 게 좋고, 뭐 저는 그 지역 내에서 요즘에는 TNR 사업을 하는 병원, 연계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상의를 하셔서 여러 군데 상의를 좀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TNR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좀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캣맘들도 망설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병원에 와서도 내가 지금 밥 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무섭다. 뭐 괜히 가가지고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니냐. 아니면 방사가 잘못되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방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포획을 할 때 아무리 담당자가 있다고 해도 이제 구청 TNR도 할 때 포획을 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 할 때에는 같이 있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있어야 아이들도 안심이 되고, 방사를 할 때에도 방사하는 날짜에 맞춰서 같이 이제 만나면 좋겠는데,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조금 안심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아까 왜 그 www.animal.go.kr에 유기동물 보호나 신고뿐만이 아니고 여기 그 TNR, 길고양이 TNR을 클릭을 하면 그 서울시에서 포획된 길고양이들이 쭉 나와요. 참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1년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만약에 뭐 은평구 아니면 뭐 서대문구, 뭐 종로구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그 지역에서 뭐 만약에 우리 애가 또또다, 내가 이름 붙인 길고양이를 지금 이 이제 구청 TNR을 통해서 이제 보냈다. 근데 보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요. 수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병문안도 가야 되고 또를 그 지역 내 우리 애가 만약에 종로구다 그러면 종로구를 클릭하면 거기에 나와요. 나와서 아이 사진, 그다음에 뭐 체중, 그다음에 수술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게 좀 잘 되려면 많이 거기에 댓글도 올려주시고 피드백을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다 보면 이게 이제 한정적인 시범 사업이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시범 사업이죠. 지금까지 중에 가장 저는 권장할 만한,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게 이 TNR이 막 캣맘들조차도 약간 꺼려하는 게 그래서 없는 돈 사비 털어서 막 하잖아요. 뭐 할인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돈만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뭐 마음껏 해주실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그게 좀 투명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안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하신 분이 이렇게 올렸는데 보면은 그 수술한 곳, 그다음 몸무게, 건강 상태, 뭐 추정 나이 이렇게 해서 사진을 또또의 사진을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안심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얼룩이도 거기 올라갈 뻔했구만. 그 얼룩이 같은 경우는 아까 소롱 누나가 소개해줬던 고보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제가 이 친구하고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라거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라면은 사실
이 아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고양이니까 이 사업의 대상은 안 됐겠죠. 제값을 주고 중성화를 했었어야겠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제가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하고 같이 그 얼룩이 밥을 주던 캣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냥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은주님이라고. 네.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보엽 당신께서 정회원이신데 그래서 그 고보엽하고 이제 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스마트하시다. 포획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퇴원하는 날짜에 병원에 같이 가서 이제 이 아이를 다시 풀어놓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죠. 이제 아이가 잘 퇴원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가가지고 아이한테 좀 특식도 더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고보엽 협약해서 진행을 하면 굉장히 그 수술도 깔끔하고 흔적도 안 남거든요. 거의 물론 귀에 흔적이 남지만 뭐 좀 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동네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면은 고보엽 정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고보엽이라는 단체 자체가 일단 하고 있는 사업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참에 가입을 하셨다가 거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동참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네, 그는 뭐 고보협, 카라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동물 단체 다른 단체에서도 조금씩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길 거고 저는 그 단체들이 하는 데들은 뭐 당연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자체에서 여기에 어쨌든 유기동물에 대한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 길고양이가 유기동물은 아니더라도 그런 동물에 대한 정책을 계속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구청에서 하는 TNR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포획을 할 때 캣맘들이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 같아요. 예, 그때 동행을 해서 이제 밥을 주던 곳에 이제 통덫을 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 어떤 애가 잡혔는지를 보셔야죠. 갔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보기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보고 뭐 이렇게 잡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포획 전에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그거를 이제 딱 대상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획을 하러 오는 담당자가 포획을 하고 나면 그 잡힌 아이가 그 아이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잡히기 전에 그 아이의 이제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야죠. 뭐 혹시나 임신 중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뭐 콧물이나 뭐 아차 한 발로 쓰고요. 그렇죠. 콧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미뤄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담당자분이 해줄 수 없어요. 그 포획 담당자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캣맘이 해줘야 되는 몫이고 엉뚱한 애가 잡혀가는 것도 좀 해주셔야 돼서 실제로 뭐 이렇게 캣맘 카페에서는 내가 못 갈 경우 이제 그 약속된 날짜에 가주실 분을 막 찾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품앗이처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뭐 수술을 하는 곳에 어디서 하는지는 알려주는 곳도 있고 안 알려주는 곳도 있어요. 알려주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안 알려주는 그런 있어요? 게 있죠. 아직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는 수술하고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제 방사를 하는데 방사를 하는 그 병원에 있는 그 상황까지는 못 알아내더라도 방사를 하는 날짜는 이제 같이 꼭 맞춰서 방사할 때 꼭 같이 가서 엉뚱한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곳에 주민센터 앞에서 밥 먹던 아이인데 A-라는 다른 동네에 가서 돼 있으면 완전히 정말 고양이도 멘붕이고 사람도 멘붕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방사가 됐을 때 한동안은 충격 때문에 며칠 동안 안 오기도 하거든요. 이 한 번 잡혔었잖아요. 근데 포획을 딱 놔주기 그 덫에서 놔주기 전에 그 캣맘이 챙기셔야 되는 게 아이의 수술 상태나 이제 이게 잘 아물었는지, 그러니까 내보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이게 담당자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잡아간 애가 맞는지. 좀 이게 좀 코믹하긴 한데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잡아갔던 아이가 오늘 방사하는 아이가 맞는 건지 내 아이가 맞는지 이런 거 그리고 포획한 곳에 정확하게
이제 가는지 밥 주던 곳 원래 위치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게 너무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통덫을 빌리세요. 고보협이든 아니면은 그 지역구에 그 통덫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있는 거를 미리 예약을 하셔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정 없이 뭐 한 달, 두 달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빌리셔서 내가 잡아서 TNR을 신청하겠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단 여기서 좀 양해를 구하는 건 잡아가지고 TNR을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담당자랑 예약을 하셔야 그 병원에 이제 인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잡았다고 오늘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만 서로 협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포획을 지금 하는 담당은 주로 이제 계약된 그 지자체랑 계약된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점점 요즘에는 이제 그 특정 봉사자들, 자원, 길고양이 를 포획을 하는 전문 봉사자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커지고 있거든요.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포획 방법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그렇고 고양이를 좀 잘 아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그냥 나 이거 해서 포획하고 뭐 방사하고 이런 거 내가 하겠어요.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것도 좋고 또 이게 점점 늘어야만 이제 구청의 TNR도 점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요새 또 스마트하신 우리 많은 캣맘들, 캣데디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있네요. 뭐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클릭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하면 왜 아이들한테 그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에 이제 이게 기부가 돼가지고 사료가 적립돼가지고 유기동물을 후원하는 그런 올라펫 애플리케이션 모모 PD가 요거 하나 추천해 주셨고요. 아이고. 올라펫 애플리케이션. 올라펫. 네. 올라펫. 좋은 올라펫. 어플이군요. 키티피디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은 올라펫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그 포인핸드라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PAW in 핸드잖아요. 네네. 포인핸드. 그 애플리케이션 까시면 그 아이들 지금 구조하고 보호 중인 아이들을 직접 사진이 다 있어요. 상태가 어떤지, 종이 어떤지, 몇 개월로 추정되는지, 남년지, 또 중성화 수술 여부까지 다 해가지고 뭐 7일 후 입양 가능. 그리고 현재 이 아이가 어느 동물병원에 있는지까지 나와요. 네네. 또 뜻깊은 가족을 또 포인핸드에서 보고 같이 반려동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 유기동물 입양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요? 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동물 단체나 아니면 이런 포인핸드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너무너무 많은 곳이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입양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포인핸드가 또 하나 좋은 점은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어디다가 맞아. 그죠. 지금 알아봐야 그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저희 거의 전단지가 일주일에 한 2개, 3개는 진짜 오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싫어요. 이게 네. 종로구에서 잃어버렸거나 은평구에서 잃어버렸는데 서대문구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예전에 잠실에서 잃어버렸는데 성남까지 가 있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전체 어쨌든 유기동물 지금 보호 중인 그 아이들이 검색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어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어느 동네에 있는지 다 알아요. 구조 장소 이런 데까지 다 있으니까 우리 고양이 실종됐을 경우에 여기 보면은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어디서 구조가 되어도 그거를 이제 정보가 올라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지난번에 질문 한번 왔었잖아요. 진짜로 자기가 아이 입양하려고 입양기관에 얘기를 했는데 왜 저는 안 됐을까요? 이제 그랬던 그런 분들도 이 포인핸드 보시면서 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입양기관의 기준이 워낙 까다롭고 내가 어떻게 더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키우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반복되는 잔소리지만 내가 왜 키우려고 각오했습니다. 하는지 그리고 각오했습니다.
언제까지 키울 수 있는지 마음은 그치. 항상 좋다고 생각하죠. 아 평생 끝까지 키워주실 수 있나요? 아 예 그럼요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유기를 시키는 건 범죄자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우다가 몇 년 뒤에 또 유기를 할 수 있으니까.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겁먹음. 그런 말씀하실 때는 어디를 봐야 되지? 얼룩 아버님을 천장 봐주세요. 놓잖아요. 천장. 얼룩 아버님을 봐주세요.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것까지 고려하셔서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되게 말하기가 애매한 게 이 포인앤들 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되게 보고 싶어요. 저는 뭐 지금. 이게 자격을 당장 떠나서 이게 뭐 진짜 일주일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거 그냥 누구라도 좀 데려가서 당장에 아이들을 좀 집을 얻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간절해지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좀 찾아서 좀 입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네. 나머지 정신교육과 이런 건 저희를 이제 저희 방송 네. 들으시면서 그럼요. 많이 혼나시다 보면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예. 아이들이 키우지 않을까. 점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막 굉장히 좋아졌어요. 상태.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식이나 정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키티피디아로 단련을 하고 계시고 그럼 되죠. 네. 그리고 주변에 고양이를 한 2-3마리 키우고 계시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일 때문에 뭐 집을 하루나 이틀 정도 비워야 될 때 보모로 가서 같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부분을 잘 모르는지. 왜냐면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하는 거하고는 100번 이론을 배워도 한 번 해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생각이 많을 때 키워보면 사실 싹 정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저희 키티피디아를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련은 여기서. 괜찮아요?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장기 플랜으로 공존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TNR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이 할 일이 아니다. 뭐 캣맘들 그다음에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울 일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일이라는 거. 괜히 싸우다가도 문득 생각해 보세요. 그 싸울 힘이 있으면 그 구청에다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잡아가라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밥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내가 이 사단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네.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왜 그런데 내 세금을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살처분하는 게 더 비싸게 먹힌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이고 정말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 하나 없이 실용적으로만 계산해도 이쪽이 공존이 훨씬 더 싸게 먹히는 일이라는 것. 게다가 살처분했더니만 더 센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다는 큰 것.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길고양이는 그냥 있던 존재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만 지르고 막 발정대 아웅아웅 울고 뭐 똥이나 싸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패스트. 뭐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언제 생길지 몰라요. 길고양이 다 죽으면 쥐가 창궐하면서 이제 패스트의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쯔쯔가무시 뭐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 예전에 아니요. 한강 그 시민공원만 가도 그 우리가 막 치킨 시켜 먹고 돗자리 깔아놓고 막 누워 있는 그 잔디밭에 밤에는 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렸을 때 쥐 되게 있었거든요. 그 쥐 오줌 때문에 이런데 길냥이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길냥이의 그 분변 냄새만 맡아도 쥐는 접근을 안 해요. 그렇다면서요. 야옹 소리만 들어도. 네. 그런 굉장히 존재 자체만으로 신성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충 골목에서 저쪽 골목에서 담배 한 개 피어오른다 싶으면 아예 걸로 안 가잖아요. 무서운 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쯔쯔가무시 퇴치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새도 쯔쯔가무시로 한 해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저도 후배들하고 풀밭에 앉아가지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늘 그 얘기해요. 우리 이러다 쯔쯔가무시 걸리는 거 아니겠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그러면 3분 요약 정말 기대되는데 마무리가 쯔쯔가무시 진짜 마무리될 것 같은 기대. 아마 기대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무서운 심장이 쫄깃해지는 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냥이와 살아가기 3분 요약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 TNR이었는데요. TNR.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다음 방사해주는 국제적인 공용어입니다. 트랩? 네. 뉴털드 앤 릴리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길고양이는 유해동물도 아니고 우리가 뭐 외면할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무한정 개체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지역 내에 있는 고양이의 개체수를 가장 인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번식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줄 수 있는 거고 비단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동물이 싫어서 고양이가 무서워서 고양이가 싫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 음식 쓰레기 문제, 발정 때 소리 내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니까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나?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고양이, 이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시는 캣맘 초보분들 TNR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TNR, 그리고 고보협이나 카라, 뭐 자원봉사자나 카페를 통해서 그 TNR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알아두셔서 내가 밥을 주는 고양이의 중성화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획이나 방사를 할 때에는 같이 캣맘이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양이의 존재 자체는 반드시 지역 내에서 필요합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고양이 분변 냄새만 맡아도 쥐는 하수구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싫다고 다 잡아 죽였다가는 집안 내에 고양이보다 더 싫은 쥐가 창궐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길고양이를 사랑하고 생태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끝. 야, 소영아씨도 이거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소영아의 3분 정리가 정말. 그러니까요. 예. 쭈쭈가무시 예방으로 마무리.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야, 대단하셔요. 자. 키티피디아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의미하는 키티하고 위키피디아를 연결시켰어요. KITTIPEDIA로 들어오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와 간증과 질문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더욱 내서 저는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소롱 어머님, 소롱 누님. 소롱 어머니. 촌수를 바꿔요. 네. 나왔어. 소롱이. 누님도 얘기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팟빵에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무럭무럭 자라서 더 큰 호통과 더 큰 소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고통은. 예,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얼루가봄이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잔소리를 열심히 해주는 고양이 방송이 어디 또 있습니까? 1대1 사적인 호통 방송. 그렇죠. 잔소리 굉장히 듣기 싫지만 우리가 또 잔소리를 안 듣고 살면 성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성장의 하나예요.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엄근지 늘 즐겨주시고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